쑥은 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초목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전체에 거미줄 같은 털로 덮여 있고 60cm에서 최대 120cm까지도 자랍니다. 쑥 속에 속한 식물 중 쑥과 겉모습이 비슷한 식물을 모두 쑥이라고 부르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3기 중기 시절인 3400만 년 전 북극에서 발견된 쑥 꽃가루 화석이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쑥은 오래전부터 단군 신화에 등장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건강식품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따르면 한국에는 아르테미시아 속에 속한 국명으로 쑥을 붙여 불리는 식물은 모두 40종입니다. 그중 민간에서 흔히 먹을 수 있고 약재 등으로 이용되는 종류에는 쑥, 개똥쑥, 인진쑥, 참쑥, 황해쑥 등이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번식력과 생명력도 강해 쉽게 구할 수 있어 식용, 약용으로 널리 쓰이며 고대부터 서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약초 노릇을 하였습니다. 약간 쓴 독특한 향과 맛이 나는데 4월에 수확하는 어린 쑥순이 가장 향과 맛이 우수하여 식용하며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도 무성하게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억세고 향도 지나치게 진해서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주로 약용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하였습니다. 이른 봄에 어린 쑥을 따서 삶거나 말려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쑥을 보관할 때는 수분이 약간 남아있게 말려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 쑥을 칼로 밑동을 잘라내고 소금물에 살짝 담가 데치면 푸른 쑥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쑥은 독한 향과 맛이 있으므로 삶아서 하룻밤쯤 물에 담갔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쑥은 가장 보편적인 산야의 야생식물이므로 제철에 직접 캐먹는 것도 좋지만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도심이나 하천 근처의 쑥은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많아 섭취 시 몸에 해로우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쑥의 한약 이름은 애엽으로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약재로 쓰는 것은 예로부터 5월 단오에 채취하여 말린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단오날 쑥잎과 맵쌀가루를 반죽하여 절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장과 간장, 신장의 기능을 강화해 복통 치료에 좋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7년 된 병을 3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는 말이 있듯 쑥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힐 만큼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유의 향이 있어 샐러드나 무침, 국, 전, 겉절이, 떡류, 밥, 파스타, 면류 등의 주, 부재료로 다른 식재와 어울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용, 미용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쑥 이뭆제를 넣은 쑥탕에서 목욕을 하면 신경통이 가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에서 상처가 났을 때 쑥을 찧어 상처에 발라 초기 감염을 막는 민간요법도 있으며 코피가 날 때 생쑥을 비벼서 콧구멍을 막아 지혈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성질로서 수족 냉증을 완화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똥쑥의 잎의 추출 성분은 말라리아 치료에 효능이 있고 인진쑥의 잎의 추출 성분은 위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위염 치료제인 베아렌토엑스정, 스티렌정, 오티렌정은 쑥 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쑥뜸으로 병을 다스리고 쑥향은 모기와 파리를 쫓는 데 쓰입니다. 주된 재배 지역은 거문도, 강화도 등으로 쑥을 허브로 사용한 커피나 라테, 케이크, 두부 등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쑥의 정유 성분인 시네올은 산모의 자궁 수축, 냉으로 인한 생리불순, 자궁출혈, 생리통 완화 작용을 하는 등 자궁을 따뜻하게 하여 부인병 예방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만성적인 허리, 어깨 통증 및 냉기와 습기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몸이 찬 사람이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각종 여성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대장균, 디프테리아균을 죽이거나 발육을 억제하는 강력한 해독작용의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쑥의 혈액순환 기능은 위 점막의 혈행이 개선되도록 하여 소화액의 분비를 왕성하게 해서 소화까지 돕고 만성 위장병에도 효과를 나타냅니다.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어 온갖 공해나 독으로 가득 찬 몸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쑥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균, 항암 작용을 하는 화합물과 소화를 촉진하고 진통 효과에 좋은 페닐프로판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 B6, 철분, 칼슘, 칼륨, 인 등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여 체내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해독 기능을 하여 피로 회복, 에너지 생성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며 요통과 신경통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 역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환절기의 감기 예방에 좋고, 비타민 A가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므로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및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간이 해독 기능과 지방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피로 회복 및 체력을 개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 내의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이 방사선이나 자외선 등의 영향을 받아 혈액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 지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쑥의 탄닌 성분이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섬유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쑥의 효능에는 고혈압을 개선해주고 장의 연동운동과 점액 분비를 원활하게 하여 쾌변을 도와줍니다. 대장의 수분 대사를 조절하여 변이 묽을 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쑥에 함유된 칼륨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기능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방사능과 황사 등으로 신체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바로 쑥이 더러운 피를 정화시키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탁월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쑥을 오래 먹으면 좋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밖에 해열, 구충 작용을 하며 생즙은 혈압 강화와 소화 촉진, 소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나 천식 치료 등 폐 기능 강화에도 좋습니다. 혈액 속에서 해로운 병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면역 기능을 높이고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쑥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쑥차를 마시는 것은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고 신경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쑥은 지방 대사를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고 하루에 3번씩 2에서 3개월만 꾸준히 마시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쑥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목적 허브로 사용되어 왔으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독성은 약하나 지나친 장기간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음액이 부족하여 열이 나는 사람, 진액이 부족한 사람, 과다출혈을 한 사람은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쑥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쑥이 임신 중 또는 수유 중인 여성과 태아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쑥에 함유된 일부 화합물은 과도한 섭취 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쑥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쑥이 기존 질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 강화제, 혈액 응고제, 혹은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쑥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쑥차를 마시거나 쑥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쑥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은 쑥 섭취 후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의 심각성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쑥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 증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쑥과 유사한 다른 식물들이 있으므로 쑥을 수확하거나 섭취할 때 식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여부에 따라 의료 전문가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